안녕하세요. 이번 렉처 5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델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Dynamic Array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논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Shortest Path 문제를 LP로 구현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Dynamic Arra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렉처 4까지 보신 구현 방법들, 특히 외부 파일을 통해 입출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신 runtime parameter와 variable index set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모젤 모델과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한 데이터 드리븐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모델에 있는 코드는 데이터의 사이즈나 값을 코드 내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구조와 알고리즘, 즉 로직만 정의하고 실행 시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데이터든 구동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보신 그 토이 프로블럼이라는 예에서 개월 수가 몇 개월이든 혹은 비용이나 용량 데이터 등 숫자가 어떻게 바뀌든 데이터의 사이즈나 값을 미리 알 필요가 없이 데이터를 읽어서 어떠한 인스턴스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shortest path 문제를 LP로 푸는 모델을 볼 텐데요. shortest path를 패스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하나의 directed graph와 각 아크의 length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왼쪽과 같은 데이터가 하나의 입력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델 코드 내부에서 그래프의 노드 집합을 담을 variable index set을 node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각 아크의 길이를 담을 array를 leng이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로 선언하고, 아크는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연결된 것이니까 이 배열의 각 차원은 노드 집합이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왼쪽 그림과 같은 인스턴스를 이 데이터를 이와 같이 sparse data 포맷의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sparse data 포맷을 쓰는 이유는 만일 이 예처럼 노드의 개수가 6개가 아니라 노드 개수가 한 100개쯤, 1000개쯤 되는데 dense data 포맷으로 읽는다면 실제로 가능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조합은 100만 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만 개의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만일 아크의 개수가 100만 개보다 훨씬 적다면 이렇게 스파스 데이터 포맷으로 읽는 게 효율적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파일을 핸들링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hortest path 프로블럼을 LP로 푸는 걸 구현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고요. 우선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제대로 읽어드렸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입력 데이터 파일 이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1.dat 라고 이름을 짓고요. 데이터의 내용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드리는 코드를 짜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여기 보시는 trivial.mos라는 파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패키지를 유저하는 걸 인클루드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runtime 파라미터 3개를 지정했는데요. 우선은 파일의 위치와 이름을 지정하는 file이라는 파라미터, 그리고 shortest path 문제에서는 source node와 terminal node가 있는데 여기서 source node와 terminal node를 runtime 파라미터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타입은 내용상으로는 string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node라는 집합과 lang이라는 어레이를 보신 것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objective function과 각 노드별로 있어야 되는 flow balance constraint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linctr 타입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정 변수로서 xij, i에서 j로 가는 그런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은 xflow라고 하고 이렇게 np 베리어블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여기 주석의 내용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표시한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막 구현하기 시작해서 LP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0으로 지정하고 그냥 푸는 트리비얼한 그런 LP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node라는 게 variable index set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이즈나 원소가 정해진 게 전혀 아니죠. 이걸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이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이 숫자들을 이니셜라이즈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걸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고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게 있으실 텐데요. 그 결과가 예상대로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콘솔에 이런 아웃풋이 있는데요. 여기 the size of nodes is 6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프린트한 겁니다. 이 getSize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리턴하는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읽고 나서 nodes라는 집합의 사이즈를 재보니까 6개가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이런 런타임 에러가 났는데요. 우선은 런타임 에러로서 empty problem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결정 변수를 이용해서 제약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정의된 바 없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야 될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선 예상되는 결과이지요. 근데 그보다도 이 lang이라는 이 어레이에 어떤 값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선 여기 그 프롬프트에 보시면 그 메시지에 보시면 2dimension인데 토탈 36개 엘리멘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네트워크에서는 아크가 9개였고요. 실제로 데이터 파일에는 9개의 아크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스파스 데이터 포맷을 읽어드리긴 했지만 그 인덱스의 조합들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노드라는 집합에 A, B, C, D, E, F 6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실제로 조합이 36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서 36개의 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9개의 그 아크의 랭스만 저장하고 싶었다면 원하는 결과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정의된 linctr 그리고 np variable 이거는 지금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혹시 예상하신다면 node라는 집합에 6개 엘리멘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flow val이라는 linctr 타입의 어레이도 6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어레이가 empty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xflow라는 결정 변수 np variable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만들어지기를 원했다면 의외의 결과가 되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이 이게 initialization from을 써서 이니셜라이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프로시저 같은 걸 만들어서 읽어드린다든가 이전에 파일 핸들링에서 보신 방법을 이용해서요. 혹은 그거를 미미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 내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 부분의 주석을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저장하고 싶은 딱 9개의 아크의 랭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시죠. 여전히 노드라는 집합의 사이즈는 6개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노드라는 집합은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해서 6개가 있죠. 랭이라는 2차원 어레이는 여기 보시면 9개의 엘리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36개가 아니고요. 9개 엘리멘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우선 있느냐 하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쓰면 실제로 스파스 데이터 포맷에 지정되지 않은 인덱스의 조합에 대해서는 0이라는 값을 어사인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는 9개의 데이터만 줬지만 실제로는 36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initialization from 이라는 기능을 통해서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9개만 저희가 할당을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값이 할당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레이의 사이즈가 노드의 개수 곱하기 개수인데 이게 다 생기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어사인한 값을 할당한 이 9개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flow BAL과 Xflow는 어떻게 됐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레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첫 번째 본 것과 같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다면 36개의 이 어레이에 방이 생기죠. 그게 원치 않은 결과였고 우리는 그냥 스파스한 데이터를 값만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었다면 그건 원치 않은 결과가 되겠죠. 만약에 그걸 꼭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만 할당해주는 방법을 쓰면 이 랭이라는 어레이는 딱 원하는 만큼만 생기긴 하는데 여전히 이 제약식과 결정 변수는 지금 노드라는 집합의 원소가 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변수가 없으니까 이 뒤에 옵티마이즈 한다거나 이럴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어레이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레이를 그냥 어레이라고만 했는데 사실 모젤 내부적으로는 어레이는 이 스태틱 어레이와 다이나믹 어레이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스태틱 어레이는 모든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는 어레이를 말합니다. 이런 어레이는 선언될 때 인덱스 집합이 컨스탄트 인덱스셋이거나 혹은 파이널라이즈 된 variable 인덱스셋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덱스셋을 우리가 살펴볼 때 variable 인덱스셋으로 선언됐지만 파이널라이즈 되면 컨스탄트 인덱스셋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뜻은 컨스탄트 인덱스셋으로 디파인된 선언된 어레이는 스태틱 어레이라는 겁니다. 이런 스태틱 어레이는 저장 공간, 즉 어레이의 방의 개수, 엔트리의 개수가 선언될 때 우리가 이미 알게 되고 그래서 정해지게 되고 설사 모든 인덱스 조합이 다 사용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랭이라는 그런 어레이에 6 곱하기 6에 해당되는 모든 인덱스 조합이 다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엔트리는 다 생기고 값은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에 비해서 다이나믹 어레이는 선언될 때 배열의 인덱스로 쓰는 집합 중에 하나라도 variable 인덱스 셋이거나 설사 모두 constant 인덱스 셋이어도 어레이를 선언할 때 어레이라는 그런 키워드 앞에 dynamic 이라는 키워드를 이와 같이 아래 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붙이면 소위 다이나믹 어레이가 됩니다. 이 다이나믹 어레이는 선언될 때 몇 개 엔트리가 있을지 미리 알지 못하는 배열인데 어떤 값이
특정한 인덱스 조합에 할당될 때 그 조합에 해당되는 엔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랭이라는 어레이의 값을 할당할 때 그 랭이라는 어레이의 인덱스 셋인 node라는 인덱스 셋은 variable 인덱스 셋이었고, 그래서 랭이라는 어레이는 다이나믹 어레이였던 것이죠. 크기를 미리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랭이라는 어레이의 특정한 인덱스 조합에 값을 할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인덱스 조합에 해당되는 엔트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initialization from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 설사 sparse data 포맷의 파일에 없는 그런 인덱스 조합은 자동으로 0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36개의 방이 다 생긴 것이고요. 우리가 직접 할당할 때는 9개의 값만 할당했기 때문에 9개의 방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개의 방만, 36개 중에 9개의 엔트리만 생겼어도 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조합을 액세스하거나 그 값을 프린트한다거나 writeline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지금 현재 그 엔트리는 없지만 에러가 발생되지 않고 0의 값으로 리턴이 되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0으로 리턴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이나믹 어레이에서는요. 그러면 앞에서 본 코드 예를 보면서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이 node라는 집합은 variable index set이죠. 그러니까 지금 랭이라는 이 어레이는 현재 variable index set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static array가 아니라 dynamic array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flow bal이나 xflow라는 array도 dynamic array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initialization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값을 구체적으로 할당할 때 그때 방이 생기게 되는데, 이 initialization을 하게 되면 initialization from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 값을 initialize 하게 되고요. 파일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0으로, 파일에 sparse data 포맷에 없는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는 0으로 initialize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드의 엘리멘트가 6개니까 36개의 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9개죠. 이게 9개의 값을 assign, 할당했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이것에 해당되는 이 조합에 해당되는 엔트리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 initialization from 이라는 거를 할 때 이게 항상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0의 값을 initialize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랭이라는 어레이는 의도적으로 필요한 엔트리들만, 입력된 엔트리들만 생성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initialization from에서 마음대로 모든 조합에 해당되는 엔트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이 어레이를 dynamic 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그러면 이 랭이라는 어레이에 9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nitialization을 할 때 우리가 준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것만 initialize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없으면, 그러면 36개의 엘리멘트가 다 initialize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테스트 코드이긴 하지만 이 전반부를 잠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 후반부를 보시고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코드니까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고
그 여러 가지들을 한번 테스트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예상과 같은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레이의 사이즈를 미리 모르는데 정확히 원하는 어레이 엔트리들만 만들고 싶다면 이와 같이 선언할 때 어레이라는 거 앞에 dynam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pvar, mp variable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들은 값이 될 때 그 인덱스 조합에 해당되는 엔트리만 생기게 되고 그런데 mpvar 타입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지만 만들고 싶은 특정한 엔트리만 만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mpvar이라는 타입을 이전에 말씀드릴 때 이 타입은 특정한 값을 assign, 할당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당할 수 없으니까 할당하면서 생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다른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어디엔가 선언을 했다고 치고요. 여기서 oils라는 인덱스 집합과 time이라는 인덱스 집합은 모두 다 variable index set으로 정의됐다고 하죠. 그리고 oils는 문자 열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time은 range, 즉 연속된 정수의 집합으로 선언되었다고 합시다. dynamic array는 어떤 인덱스 조합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initialization from으로 파일을 읽어 드릴 때는 반드시 이런 sparse 포맷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 조합과 그에 해당되는 값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지정해 주려면 이 포맷을 쓸 수밖에 없죠. 즉 이 경우에 이 cost라는 어레이 데이터의 엘리멘트가 4개였다면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읽어야 되겠죠. 데이터 파일의 인덱스 조합을 보면 이 cost라는 어레이의 첫 번째 인덱스들은 oils라는 집합의 원소이고 두 번째 원소는 time이라는 집합의 원소이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oils라는 집합에는 oil1, oil2 그리고 vag2 이런 스트링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2, 3, 5를 읽었는데 이게 time의 원소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time을 range 즉 연속된 정수로 정의를 했다면 2, 3, 5만 엘리멘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2, 3, 4, 5 즉 이 4는 실제로는 없지만 여기 읽어드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 연속된 정수들이 time이라는 인덱스 집합의 원소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 정확히 읽어드린 2, 3, 5만 엘리멘트로 하고 싶다면 이 time이라는 인덱스 셋을 정의를 할 때 선언을 할 때 set of integer range가 아니고요. set of integer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읽어드리면 지금 모든 어레이들이 다 다이나믹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인덱스 조합에 해당되는 4개의 코스트 엔트리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어레이로 선언되면 특정한 인덱스 조합에 값을 할당하면 해당되는 인덱스 조합 엔트리 저장 공간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pvar 타입은 사용자가 값을 할당할 수 없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성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젤에서는 create라는 프로시저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는 아래 예와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 코스트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드렸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할당을 했거나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값이 할당된 코스트라는 배열의 엔트리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mpvar 타입인 use 배열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create 해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create를 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exist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exist라는 것은 어떤 배열의 엘리멘트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을 리턴하는 그런 내부적인 함수입니다. 즉 이 얘기는 코스트 데이터를 읽어 드렸는데 특정한 인덱스 t에 해당되는 이 cost라는 엔트리가 존재하는 t에 대해서 그때 use t라는 MP variable을 create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성한 사용자는 이 cost t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덱스 t에 대해서는 MP variable을 생성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는 MP variable은 모든 t에 대해서 생성하고 싶다면 코스트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와 결정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 게 대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없는데 어떤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MP variable을 생성하는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 뭐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특이한 경우겠죠. 어쨌든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cost라는 엘리멘트 엔트리가 존재하는 그런 인덱스에 대해서만 생성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MP variable을 생성하면 for all과 같은 루프나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for all과 같은 루프나 summation 등의 범위에 굳이 엔트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use t를 cost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타임에 있는 모든 인덱스 t에 대해서 이 제약을 선언하는 이 제약을 정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t에 대해서 use t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조건 체크를 하지 않고 쓰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게 수행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cost 곱하기 use t를 해서 이걸 다 더하는 건데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렇지만 cost나 use가 없는 t, 인덱스가 존재하겠죠. 보다 정확하게는 여기 조건문을 해서 exist cost t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쓰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reate를 하면 실제로는 결정 변수가 모두 다 있는 것처럼 혹은 배열이 모두 다 모든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루프나 summation을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를 읽어드린 후에 즉 인덱스 집합의 원소들이 읽어드려진 후에 MP variable 배열을 선언하면 그 시점에 인덱스 집합을 이용해서 모든 인덱스 조합에 해당되는 엔트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선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capacity라는 어레이에 값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capacity 데이터를 읽으면서 이것의 인덱스 집합인 time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게 됐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나면 time에 몇 개든 원소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use라는 MP variable을 선언하게 되면 실제로 이 선언하기 전에 time의 원소들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원소들에 해당되는 use가 생성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타임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MP variable을 만들고 싶은 것이 내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생성하고 싶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만 그게 의도가 아니라면 dynamic이라는 키워드를 선언할 때 써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만 create 해야 합니다. 앞서 보셨던 예제 코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코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으면 원치 않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 lang이라는
어레이에 엔트리가 다 생겨 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dynamic이라는 키워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물론 지금도 에러가 뜨지만 이 lang이라는 어레이 안에는 9개의 엔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MP 베리어블은 지금 생기지 않았죠. LINCTR 타입은 지금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는 제약식을 assign 할 때 이건 assign 할당이 가능하므로 assign 할 때 그 엔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선언하는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요. 데이터를 읽고 난 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동을 하면 물론 이 lang이라는 건 9개가 생겼고요. 여기 xflow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36개 엘리멘트가 생겼죠. 이 당연한 이유가 이 lang이라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node라는 집합이 이니셜라이즈가 됐는데 이니셜라이즈가 아니라 값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 6개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언되기를 6개 엘리멘트 곱하기 6개 엘리멘트만큼 생기니까 36개가 생기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노드의 원소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선언하게 되면 이 flow 밸이라는 것도 아직 할당을 하지 않았지만 어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6개의 방이 생긴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lang이라는 아크 랭스에 해당되는 그 각각에 대해서만 정확히 생기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데이터를 읽기 전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ode라는 집합이 variable index set이고요. 그래서 이건 dynam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에 붙어 있지 않아도 dynamic array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되돌리기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읽고 난 뒤에는 이 node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고 난 뒤에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dynam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다이나믹 어레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알고 있는 노드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36개의 방을 만드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IJ 노드 안에 들어있는 IJ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 모두 다가 아니라 lang이라는 어레이에 엔트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create를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flow라는 게 정확히 9개 생긴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앞에다가 dynamic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붙이나 안 붙이나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node라는 셋의 원소나 사이즈를 모를 때 선언됐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파일을 읽고 난 뒤에 선언이 되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나믹이라는 이 키워드를 붙여주지 않으면 모두 다 생기게 되는 걸 아까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럼 마찬가지로 9개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MP variable 혹은 데이터를 담을 그런 어레이들, 이게 원하는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만 정확히 생성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방금 선언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순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댄스한 그런 데이터를 읽어서 MP variable이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생성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스파르스하게 우리가 원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생성되기를 원한다면 꼭 다이나믹
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써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 create를 하시는 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나믹 어레이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이나믹 어레이는 배열의 크기나 인덱스 집합의 원소들을 미리 몰라도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크기와 인덱스 집합이 정의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노드 개수가 설사 많다고 하더라도 아크의 개수는 적은 그래프의 아크들의 길이를 저장하고자 한다든가 하는 등 덴스한 데이터가 아니라 스파스한 데이터를 다룰 때 꼭 필요한 인덱스 조합에 해당되는 배열의 엔트리만 만들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r all 같은 루프문이나 summation 등에서 일일이 배열의 엔트리가 존재하는지 체크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인덱스 조합이 있는 엔트리에 대해서 그 존재 여부를 체크해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존재 여부를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이 그걸 쉽게 또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 특정한 배열의 엔트리가 존재하는지를 exist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체크하는 코드를 쓰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람직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배열에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덴스한 데이터이고 배열의 사이즈를 미리 아는 등 사실은 스태틱 어레이를 써도 다이나믹 어레이를 쓰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다면 굳이 다이나믹 어레이를 쓰지 말고 스태틱 어레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다이나믹 어레이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레이 엔트리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메모리가 실제로 스태틱 어레이의 엔트리 하나보다 커서 만일 덴스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어레이를 쓴다면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태틱 어레이를 쓰는 것에 비해서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액세스 하는데 시간도 더 걸리게 됩니다. 구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이나믹 어레이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파일의 입출력, 런타임 파라미터, variable index set을 이용해서 모델과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 즉 배열의 엔트리들이 의도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MP variable이 생성되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대로 구동이 안 되는 등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어레이를 이용하면 필요한 어레이 엔트리만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스파스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한 결정 변수, 즉 MP variable 그리고 제약식 LINCTR 등만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예고한 대로 이제까지 봐왔던 파일 입출력, 런타임 파라미터, variable index set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dynamic array를 활용해서 shortest path 문제를 LP로 푸는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더불어서 엑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LP 알고리즘들과 LP를 풀면서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hortest path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먼저 주어진 입력은 셀프 루프나 멀티플 아크 같은 것이 없는 simple directed graph G입니다. 여기서 V는 노드의 집합이고 A는 아크의 집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각 아크 ij별로 길이를 나타내는cij라는 length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패스, 경로, shortest pass의 시점, 즉 source node s와 종점 t, 즉 터미널 노드가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shortest pass 문제는 이 입력 자료들을 가지고 S에서 T로 가는 경로들 중에서 경로를 구성하는 아크 길이의 합, 즉 경로의 길이가 제일 짧게 되는 그런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래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이 이런 shortest pass 문제의 하나의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에서는 A, B, C, D, E, F 그래서 6개의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아크가 9개가 있습니다. 6개의 노드와 9개의 아크로 이루어진 Simple Directed Graph입니다. 그리고 각 아크에 써진 이 숫자가 아크의 length이고요. 그리고 source node S로는 A, 그리고 터미널 노드는 F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shortest pass를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 아크 길이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딕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만일 길이가 음수인 아크가 있으면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는 경우에는 벨만의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하면 shortest pas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P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shortest pass 문제를 LP로 모델링 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 변수 xij는 arc ij가 경로의 한 부분의 arc로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즉 arc i에서 j라고 하는 arc가 경로에 선택이 되었다면 1 아니면 0, 이런 값을 가지는 바이너리 변수인데, 의미상으로는 이 네트워크 플로우 문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와 같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고 해도 실제 이 LP의 옵티멀 솔루션에서는 이 xij의 값들이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목적 함수는 모든 아크에 대해서 길이 곱하기 xij를 더한 거니까요. 결국은 선택된 패스의 총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제약식은 이 i가 s이면, 즉 source node이면 이 노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아크의 개수에서 들어오는 개수를 빼면 정확히 1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가 정확히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터미널 노드일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정확히 하나가 많으니까 나가는 거에서 들어오는 걸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소스 노드와 터미널 노드가 아닌 나머지는 들어오는 아크의 개수와 나가는 아크의 개수가 같아서 이 차이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강의를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은 이미 최적화의 개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 이런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학부의 경영과학 등 기초적인 개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shortest pass 문제를 LP로 푸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 다이나믹 어레이의 선언과 어레이의 엔트리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런타임 파라미터로 파일의 이름과 소스 노드의 노드 이름, 그리고 터미널 노드의 노드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집합과 아크의 랭스를 저장하는 노드의 어레이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 랭스를 저장하는 어레이를 다이나믹 어레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flow라는 변수를 정확히 아크가 존재하는 그때에 대해서만 np 베리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어레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sp1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이 아크의 랭스를 읽어 드리고요. 그러면 정확히 9개의 아크들에 대한 랭스만 읽어 드리게 되겠죠. 그 다음은 앞서 보신 LP 포뮬레이션을 그대로 이와 같이 옮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랭이라는 아크의 랭스가 존재하는 그런 엔트리에 대해서만 explow라는 아크 베리어블을 create 하고요. 그 다음 이 목적 함수를 전체 랭스 그리고 제약식을 소스 노드인 경우, 터미널 노드인 경우, 그리고 아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전반부 코드와 그리고 후반부 코드를 한번 보시고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동해 보죠. 하면 지금 내부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요. 옵티멀이다 뭐 이런 출력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보면 이 값이 지금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objective function value가 6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xflow variable을 보면 여기 보면 1의 값을 가지는 게 a, b, b, e 그리고 맨 마지막 ef네요. 그러니까 shortest pass가 a, b, E, F 이게 A에서 F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봤는데요. 여기 찍혀 나오는 이걸 조금 보죠. 물론 이 최적화 관련된 수업을 지금 수강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텐데요. 참고로 이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옵티미제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사용자가 이와 같이 LP를 풀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는 메시지처럼 dual solved problem 이런 메시지가 보이죠. 실제로 LP를 푸는 알고리즘은 심플렉스 계열의 알고리즘, 첫 번째는 primal simplex 그리고 dual simplex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interior point method, 내부점 해법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interior point method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로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 최적화 소프트웨어 즉 express, simplex, groby 이런 베스트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는 내부점 해법으로 뉴턴 베리어라는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 디렉션은 뉴턴 디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 펑션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LP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디폴트로는 듀얼 심플렉스를 써서 LP를 풀게 되는데요. 여기 로그는 보면 우선 문제를 읽어드리면 이 문제는 6개의 row, 그러니까 제약식이 6개라는 뜻이고요. 9개의 column, 그러니까 variable이 9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약식 매트릭스에 있는 난제로 0이 아닌 엘리멘트 개수가 18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글로벌 스태티스틱스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스태티스틱스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마다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엑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인티저 베리어블 정수형 변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여기 표시하는데 이건 정수형 변수가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엔티티가 제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마이징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 읽어드린 문제는 6개로의 9개 컬럼 그리고 난제로 엘리멘트가 18개였는데 프리솔브를 하면 로우가 하나가 남고 컬럼이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 프리솔브라는 게 뭐냐면 LP를 푸는 알고리즘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LP를 풀 때 사용자가 입력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입력된 그 LP에 리던던트한 없어도 되는 제약식은 있는지 그리고 변수들 중에서 서로 디펜던시 의존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elimination 없앨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들을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을 프리솔브, 전처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처리가 실제로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심플렉스 알고리즘이나 혹은 인티리어 포인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전체 문제의 사이즈, 즉 변수의 개수나 제약식의 개수를 줄여서 이후에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좋게 만드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듀얼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이터레이션이 제로인데 처음 찾는 이니셜 솔루션이 옵티멀이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LP의 알고리즘을 내가 선택해서 그걸로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옵티미제이션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는데요. 엑스프레스에서는 이 미니마이즈 혹은 맥시마이즈 할 때 앞에 여기 오른쪽에 주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Primal Simplex 알고리즘을 쓰고 싶으면 XPRS 언더바 PRI, Dual Simplex를 지정해서 쓰고 싶으면 XPRS 언더바 Dual, 그리고 인티리어 포인트 알고리즘, 여기서는 뉴턴 베리어 알고리즘을 쓰고 싶으면 XPRS 언더바 BA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XPRS PRI.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Primal Solved Problem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Primal Simplex를 썼고요. Zero Simplex Iteration이라는 게 피보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니까 이니셜 솔루션이 옵티멀이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Primal Simplex와 Dual Simplex의 구동되는 결과가 거의 사실은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큰 문제를 보시면 이 로그가 조금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베리어를 쓰게 되면요, 이 아웃풋이 좀 다르죠? 네, 여기 보시면 읽고 프리솔브를 하는데요. 그 뒤 과정이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뉴턴 베리어 알고리즘은 프라이멀과 듀얼을 동시에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위 컴플멘터리 슬랙니스 조건이 만족되면 끝나고, 실제로 이게 내부점 해법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익스트림 포인트, 그러니까 베이직 피저블 솔루션에 해당되는 옵티멀을 회복하려면 그 뒤에 크로스오버라는 프로시저를 해서 베이직 피저블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 심플렉스 알고리즘, 즉 프라이머리 심플렉스나 듀얼 심플렉스는 금방 이니셜 솔루션 옵티멀이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이게 뉴턴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이터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뉴턴 베리어 알고리즘은 사이즈가 매우 큰 LP, 즉 변수 개수나 제약식 개수가 수십만 정도 되는 데서는 사실 심플렉스 알고리즘보다 빠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네트워크 문제들, 네트워크 상에서 정의되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들과 같이 이 컨스트레인트 매트릭스가 매우 스파스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쇼티스트 패스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xflow ij라는 베리어블이 노드 i에 한번 나타나고 j에 한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컬럼에 난제로 엘리멘트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매우 스파스한 그런 LP는 심플렉스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 뉴턴 베리어 알고리즘이 그렇게 뛰어나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라지 사이즈의 경우에 제 경험으로는 변수가 한 500만 개 정도 되는 LP 같은 걸 풀어보면 확실히 뉴턴 베리어 알고리즘이 프라이멀 심플렉스나 듀얼 심플렉스에 비해서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라이멀 심플렉스보다는 듀얼 심플렉스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보시면 이 LP는 정확히 아까 앞에서 보신 algebraic formulation을 그대로 모젤 랭귀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사실 이게 네트워크 사이즈가 되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지거나 그러면
이거보단 조금 더 그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xflow ij를 create 할 때 노드에 있는 i, 노드에 있는 j를 봐야 되니까 실제로 이 노드가 지금 6개 엘리멘트면 이 루프는 사실은 36회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i와 어떤 j를 봐서 exist 하는지를 보고 create 하니까요. 결국은 36번 이터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가 create 했기 때문에 여기 exist라는 조건이 사실은 없어도 동일한 결과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ij에 대해서 없는 건 여기에 더하면 안 되는 거니까 더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36번, 36번 루프가 돌게 됩니다. 이 썸을 하느라고. 그럼 여기 36번, 36번 이렇게 루프를 돌았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제약식을 정의하느라고 이건 if를 체크하는 건 금방 유닛 타임에 체크가 된다고 보더라도 이 for all 루프는 노드, 그러니까 6번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6번, 36번, 6번 이렇게 루프가 돌게 되겠죠. 이게 노드가 6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노드가 1000개쯤 되면 여기가 100만 번, 100만 번, 1000번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 200만 1000번 정도의 루프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임플리멘테이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건데요.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 전반부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방금 앞서 보신 이 코드에서는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lang이라는 어레이가 엘리멘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 xflow ij를 create를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 코드에서는 objective function, 목적 함수와 제약식들을 incremental하게 하나씩 더해가면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objective function을 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각 노드의 flow bell이라는 그 제약식을 일단은 0으로, 그러니까 0이라는 expression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모든 i와 j, 노드에 있는 i와 j 조합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면 우선 그러면 xflow라는 베리어블을 create 하고요.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냐면 그 베리어블이 create 됐으니까 그 베리어블 곱하기 그 아크 랭스를 곱해서 이 objective function의 증가,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expression은 다른 랭귀지에서들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기존의 왼쪽에 있는 것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더해서 다시 이걸 어사인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flow ij라는 베리어블은 i라는 노드 i에 더해지고 노드 j에 빼지겠죠. 왜냐하면 노드 i에서는 나가는 거고 노드 j로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더하고 빼는 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flow bell i 번째 노드의 제약, 즉 이 expression에는 xflow ij를 더해주고 j 번째는 빼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minleng이라는 이 objective function에는 아크의 length 곱하기 xflow ij들이 다 더해진 게 들어가 있을 테고요. 이 flow balance i 번째 노드의 flow balance 이 expression에는 나가는 xflow, i에서 나가는 xflow i 그리고 나머지 노드로 나가는 변수들이 다 더해지고 그리고는 이 i로 들어오는 것들은 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식을 완결되게 정의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i가 소스 노드라면 이 flow bell i는 지금 현재 어떤 expression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가는 아크들의 합 빼기 들어오는 아크들의 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equal 1로 해서 이 flow balance라는 이퀘이션에 assign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신 이것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준 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준 건 여기에서 이 제약
소스 노드에 대한 이 제약을 이렇게 써준 것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 로드인 경우, 그 다음에 중간에 소스와 터미널이 아닌 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보면 결과는 사실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한데요. 여기 보면 루프를 몇 번 도는지를 보죠. 우선은 이걸 초기화하느라고 노드를 다 돌았으니까 6번, 노드가 개수가 6개니까요. 6번. 여기는 노드 곱하기 노드니까요. 36번. 그리고 여기도 노드 6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여기서는 36번 그리고 36번 6번 이렇게 돌았는데요. 여기는 6번, 36번, 6번. 그러니까 이 루프의 횟수가 줄었죠. 이게 사실은 노드의 개수가 6개인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노드 횟수가 1000개쯤 되면 혹은 10,000개쯤 되면 실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이렇게 셋업 하는데 디파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를 만나신다면 이와 같은 인크리멘탈한 데피니션 인크리멘탈하게 지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코드를 모듈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어레이의 개념과 활용을 알아보고 shortest path 문제를 LP로 구현하는 예를 살펴봤습니다. 렉처 1부터 이번 렉처 5까지 보고 들으신 것을 활용하면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엑스프레스 모젤이라는 랭귀지는 그리고 엑스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는 패러렐 병렬 처리 알고리즘의 구현이라든가 혹은 constraint generation, column generation 혹은 vendors decomposition 등 large scale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기에 용이한 기능들도 제공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매뉴얼의 설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같이 설치되는 예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그 솔루션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경 이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회가 되면 이런 이론과 알고리즘 그리고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최적화의 활용보다는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법을 다뤄와서 최적화 기법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적화 기법이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최적화 기법은 책 속에서 이론과 수식, 알고리즘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업에서 실제 적용이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엑스프레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고 이걸 활용할 수 없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밖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혹시 하고 계시거나 혹은 산업 현장에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 보고 들으신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